이제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조합 공부하시고 다시 보셔야 돼요. 조합이 안 돼 있어서 중복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요 중복조합은요 수학적인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조합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배웠어? 조합은 NCR이라고 표현한다면 중복조합은요 NHR이라고 표현합니다. NHR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땡땡 받아 적기 할게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n이 되고 누가 r이 되느냐를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요, 이렇게 구분할게요. n자리에 오는 녀석의 특징은 서로 다른 중복 가능한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데 중복 가능한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R자리에 오는 녀석은요. 구분 가능하지 않은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 구분 가능하지 않은 이라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조합을 잘하려면 요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중복조합에서 N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시작! 서로 다른 중복 가능한 R은 구분 가능하지 않은 N은 서로 다른 중복 가능한 R은 구분 가능하지 않은 이라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NHR이라는 녀석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자, 얘는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씩 r로 계산을 합니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씩 r로 계산해요. 그리고 조합에서는 항상 n과 r 사이에 대소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r이 더 커질 수도 있어. 그래서 가로 열고 n과 r의 대소에는 관계없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n과 r의 대수에는 관계없다. n과 r의 대수에는 관계없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우선요 중복조합을 계산하는 훈련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13H2를 가지고 있어. 얘는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수를 더해서 1을 빼버리셔야 돼요. 그럼 몇이야? 빠르게 계산하면 암산하면 14C2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3H5 뭐라고 계산해야 돼? 7C5. 7C5는 다시 시작. 7C2로 계산을 해야지 계산이 빠릅니다. 라고 얘기했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4H8이에요. 뭐가 되겠습니까? 11C8. 뭐로 계산해? 11C3까지 계산을 해야지 계산이 쉽다라고 했죠. 이것이 중복조합과 조합의 관계식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이 나오는지요? 되게 어려운 얘기지만 선생님이 아주 간단한 예를 가지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개를 안 줬네. 자, 1과 2 두 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의 숫자를 뽑는 중복조합의 수는 2H3이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1, 2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세 개를 뽑으면 1만 3개를 뽑거나 혹은 1, 2개, 2 하나를 뽑거나 1 하나에 2 2개를 뽑거나 2만 3개 뽑는 이런 4가지 경우가 존재하겠구나. 즉 2H3은 4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구해낸 건 이 경우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 정도 생각을 해낸 거야.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숫자만 막 5개, 6개 나오면 힘들어지겠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배웠던 이 공식대로 풀어야 되는데 이 공식은 이렇게 유도가 된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서 중복이 허락된 111 이렇게 중복이 허락된 것을 피해서 일반 보통 조합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요. 요 첫 번째 수에는 0을 더하고
두 번째 수에는 1을 더하고 세 번째 수에는 무조건 2를 더할 거야. 그러면 이 숫자들은 절대로 중복이 되는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업을 해서 012, 012, 012, 012를 더했더니 이와 같은 수의 조합이 나왔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나 개수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조합도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고 중복조합도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상태는 바뀌어도 개수만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경우구나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얘를 가만히 봤거든? 가만히 봤더니 얘는 어떤 경우냐면요. 1, 2, 3, 4라는 4개의 수에서 몇 개의 수를 뽑는 3개의 수를 뽑는 조합의 상태들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내가 맨 처음에 2H3을 구하려고 했는데 0 더하기 1 더하기 2를 각각 해봤더니 개수에는 차이가 없는데 이 상황은 1, 2, 3, 4라는 서로 다른 4개의 원소에서 3개를 뽑아놓은 이런 상황이 되더라. 얘와 얘가 같다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오는 4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 개의 경우로 일일이 찾아서 고민을 해봤더니 4는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지요. 두 수를 더해서 2를 뺀 것이더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론 냅니다. NHR은 어떻게 구한다? 시작!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로 계산된다 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밑에 참고에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상태 변화는 있지만 개수의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다. 상태의 변화는 있지만 거기 참고 있지 네모 박스 개수의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개수의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다. 어차피 나는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요 중복조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은 중복하는 것까지 허락한다는 뜻이지 반드시 중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예요.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모두 다 포함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중복조합 속에는 조합과 중복만 조합, 조합과 안 받아 적나 중복만 조합, 가로 열고 반드시 중복이 되는 조합이 들어있다. 조합과 중복만 조합, 가로 열고 반드시 중복이 되는 조합이 들어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출제자가요 우리에게 반드시 중복이 되어 있는 중복만 조합을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예요. 자, 정리합니다. 중복 조합 속에는 일반 조합과 반드시 중복이 되어 있는 중복만 조합 요거 두 개가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우리 보고 중복만 조합을 구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중복만 조합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중복 조합에서 뭐를 빼버리면 된다? 조합을 빼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즉 식은요 이렇게 바뀌는 거지. 중복 조합이면 NH, RH 여기에서 조합을 뺀다는 건 NCR을 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NHR은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가르쳤어? 불러볼까? 시작!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마이너스 NCR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중복이 반드시 되어 있는 중복만 조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몸풀기 좀 하고요. 조금 더 어려운 개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조합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문제 유형들을 좀 공부하고요. 이 녀석에서 조금 발전된 심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5개의 학급에서 7명의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의 수능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여기 등장인물이 2개예요. 5개의 학급과 7명의 임원이야. 이 중에서 중복 가능 대상,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은 누구야? 학급. 예, 학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얘를 딱 보면서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 이렇게 서다 중과대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얘가 바로 서로 다르면서 중복이 충분히 가능한 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7명의 임원이 보여요. 자, 7명의 임원은 막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식으로 구분 가능해? 구분 가능하지 않아? 구분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임원을 뽑아 놓은 거야. 지위가 똑같아요. 구분 가능하지 않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에서 구분 가능하지 않은 7명의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의 수. 식 어떻게 세울 수 있겠다. 시작! 5H7이라고 세울 수 있어요. 뭐라고 계산할 겁니까? 11C 7. 다시 뭐라고 계산할 겁니까? 11C 4. 요렇게 계산을 해서 얘는 11, 10, 9, 8, 4, 3, 2, 1이라고 계산했더니 이렇게 계산해서 몇 나오니까 330이 나온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복조합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 더 보이자면요.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을 A, B, C, D, E 5개의 학급이라고 보고요. 와, 여기에서 7명의 임원을 선출한다는 건 여기에서 3명, 여기에서 2명, 1명, 1명 뭐 이런 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얘기네 라고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을 보면서 OH7이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순열, 중복 순열, 조합, 중복 조합을 배우는데 각각의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내지 않으면 뒤섞여서 답을 낼 수가 없어요.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방법, 저렇게 문장으로 생각하는 방법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 2가지를 다 보여드리면서 중복 조합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째 보겠습니다.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축구공 8개를 나눠주는 방법의 수능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요. 우리는 4명의 학생을 A, B, C, D 이렇게 놓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런데 얘네들한테 축구공 8개를 주는데 이 8개는 구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8개를 뭐 줄 수 있을 거야. 이런 그림 나오면 선생님이 뭐라고 푸는 거라고 가르쳤나? 시작! 중복 시작! 4H 8이라고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다시 계산하면 얘는 뭐가 됩니다? 11C 8. 다시 계산하면 11C 3. 예, 더 이상 계산은 안 하겠습니다. 혹은요, 저렇게 그림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얘네 둘을 보면서 얘하고 얘를 봤더니 중복 가능한 서로 다른 대상은 누구야? 4명의 학생이지. 그죠? 얘가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이구나. 얘는 구분 가능하지 않은 축구공 8개구나. 그러므로 4H8이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푸셔도 됩니다. 자, 됐으니까 네, 이게 일반적인 그냥 노멀한 방법이고요. 이제 중복 순열에서 나오는 되게 특이하고 흥미로운 요 문제 기초 유형 하나 정리하고 갈 거예요.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7에서 음이 아닌 정수에 얘가 핵심 포인트예요. 음이 아닌 정수해의 표현은 뭘 의미한다? 0 혹은 양의 정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진짜 중요한 녀석은 누구냐면요. 0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0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생기면 우리는 이때 이 0 때문에 얘는 중복 조합을 그대로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 유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얘는 어떤 식으로 중복 조합이 되는 거냐면요. x, y, z가 7이 돼야 되지. 마치 x, y, z가 1이라는 숫자처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x, y, z를 7로 만들려면 x 3개에다 y 2개에다가 지금 5개 찼으니까 z 2개만 채우면 모두 다 7개가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받으시면 좋단 얘기야.
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3, 2, 2 뭐 이런 걸 넣지 말고 x가 몇 개, y가 몇 개, z가 몇 개가 돼서 7개만 채우면 되겠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은 뭐다? x, y, z가 될 거예요. 자, 요 녀석으로부터 몇 개만 뽑아내면 돼? 7개만 뽑아내면 되는데 그 7개 이렇게 뽑아내서 0개가 나오는 게 있어도 상관이 없을 때 우리는 중복조합으로 푼다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식 세우면 뭐가 되겠어? 불러볼까? 시작! 3H7 요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3H7. 자, 얘 계산하면 뭔데? 시작! 9 C7 뭐야? 시작! 9C2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느낌으로? 와, 중복 가능해서 x, y, z 중에서 7개만 뽑으면 돼 라고 생각해서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 x, y, z 3개에서 나는 총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뽑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너무 기초여서 시험에 나오기 힘들어. 아주 유치하고 쉬운 유형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조금씩 난이도가 높은 발전형 문제로 이제 들어가고 뒤에 가서 더 심한 유형까지도 들어가게 될 거야. 자, 이번에 우리가 볼 유형은요 바로 요 조건이에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는 구해서 안타깝지만 음이 아닌 정수해가 나오면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데 얘는 양의 정수에 이래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0이 사라져버렸지. 그리고 얘는 그냥 양의 정수만 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안타깝지만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요 중복조합을 쓸 수 없어요. 중복조합 막바로 못 써요. 사용 불가야. 누구 때문에? 0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손쉽게 해석하면 이런 해석 가능할 거예요. 그래, 이렇게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 얘네가 있는데 양의 정수가 된다는 것은 얘네들이 최소한 몇 개씩? 한 개씩은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맞지? 한 개씩은 깔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럼 동그라미 줄까? 이상하다. 동그라미 이렇게 한 개씩 넣어주고 이제 그럼 몇 개만 더 채우면 돼? 5개. 5개만 더 채우면 되지? 그 5개를 막 이런 식으로 채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한 개 깔아주고 최소한. 그래서 얘는 결국 식이 뭐가 되겠어?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 몇 개에서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는 거다? 5개만 뽑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미 깔아주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식 세우면 뭐가 되겠습니까? 8C5 다시 8C3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편하기는 한데 여러분이 보통 접하고 있는 답지에서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애들이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보통 답지에서는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내고요. 서술형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분은 좀 더러운 풀이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서술형 풀이로 이 녀석을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2를 깔아주고 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얘는 1 더하기 x 다시로 표현을 할 거야. y는 1 더하기 y 다시로 표현을 할 거야. z는 1 더하기 z 다시로 표현을 할 거야. w는 1 더하기 w 다시로 표현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요 식에다가 x, y, z, w 자리에 얘를 대신 대입을 해버려. 얘를 대입해버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계산을 결국 해버리면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 플러스 w 다시에다가 1 4개 더했으니까 플러스 4는 9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요? 결국에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 플러스 w 다시는 몇이다? 5 이런 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요 식에서 중요한 것은 x 다시 y 다시 z 다시 w 다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0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우리가 원래 알던 기초적인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지. 중복조합이 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린 답을 뭐라고 내? 시작!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 몇 개에서? 4개에서 몇 개를 뽑는? 5개를 뽑아서 푸는 유형이다 라고 요런 답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를 풀 때요. 만약에 이게 서술형 평가가 아니면 이렇게 푸는 게 편해? 근데 서술형 평가라면요.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8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종류의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항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금 요런 녀석이 총 몇 개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야? 8개. 8개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항이라는 것은 요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거지. 요 중에서 한 개를 뽑고 요 중에서 한 개를 뽑고 해서 모두 다 곱하면 그게 항이 돼버리는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서로 다른 종류의 항의 개수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중복 가능 대상은 모두 몇 개? 3개 중에서 총 몇 개를 뽑으면 됩니까? 몇 개를 뽑아내면 돼? 8개를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3H8은 뭐다? 10C8 뭐다? 10C2라고 이런 식으로 구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각각 한 개씩 뽑아가지고 곱해버린 게 항을 만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자, 됐죠? 혹시 이해가 안 가면 질문? 이해 가요? 네. 혹시 안 가시면 그때그때 질문하세요. 우선 여기까지 3개.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아래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자, 두 집합 x는 1, 2, 4, y는 1, 2, 3, 4, 5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f의 x가 y로 갈 때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요, 수학하의 함수라는 파트를 배운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문제고, 아직 수학하 이제 막 들어가서 함수를 안 배운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안 배운 학생은 살짝 이렇게 마음에 짐을 내려놓았다가 지금 수학하 집합 들어갔죠? 함수 4단원에 있어요. 그 함수 들어갈 때 공부해서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질문. 와우! 이런 표현이 나와 있네. i와 z가 같지 않으면 fi와 fj가 같지 않다. 얘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지? 함수 y는 fx는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다. 1대1 함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얘는요 1대1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1대1 함수가 뭔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런 상황이야. 함수라는 건 x에서 y로 가는 어떤 함수 f가 있다라고 문제에 나왔죠.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요 x에 1, 2, 3이라는 원소가 들어있고요. 요 y에 1, 2, 3, 4, 5라는 원소가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함수라는 건 뭐냐면 사랑의 짝대기를 날리는 거랑 똑같아요. 자, x 여학생들이 여기에 3명이 있습니다. y 남학생이 여기에 5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짝대기를 날리는데 여학생이 절대로 함수에선 이런 짓 하면 안 돼. 나는 1번 남자도 좋고 4번 남자도 좋아요. 사랑의 짝대기를 양방향으로 날리겠어요. 이러면 양다리네 H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남자한테만 날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자. 1번 여자가 택할 수 있는 남자는 1번부터 기회를 주는 거야. 총 몇 명이 가능해? 1번 여자가 택할 수 있는 남자의 개수는 5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봐. 한 명을 골랐어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1대1로 커플이 됐지. 자, 1대1 함수라는 건요. 절대로 2번 여자가 2번 남자를 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렇게 택해버리면 2대1이 돼버려.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러므로 이제 2번 여자에게 기회를 주면 택할 수 있는 남자가 총 몇 명? 4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누군가를 택했어. 그러면 3번 여자가 택할 수 있는 남자는 이제 1대1 함수가 되려면 3명, 여기에 남아있는 3명이 돼버린다 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5, 4, 3 이렇게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구하냐? 이와 같은 1대1 함수일 때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서로 다른 몇 개의 원소에서 5개의 원소에서 순서 1, 2, 3의 순서가 존재하겠지? 예, 순서 있게 몇 명을 뽑는 거다? 3명을 뽑는 거다. 일명 5, 4, 3이라고 나오는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즉 1대1 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순열로 구한다예요. 다시 1대1 함수는 어떻게 구한다? 순열로 구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와우!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i보다 j가 더 클 때는 항상 i의 함수값보다 j의 함수값이 더 크대. 우리는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얘를 증가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증가함수라는 녀석은 뭐냐면 그림을 그리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위로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증가함수.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함수를 감소함수라고 부릅니다. 증가함수예요. 얘보다 얘가 크면 함수값도 얘가 더 커. 이런 얘기야. 증가함수예요. 자, 그러면 증가함수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증가함수는 그냥 이렇게 해버리시면 돼요. 뭐냐면 보세요. 1, 2, 3, 4, 5지. 여기에서 그냥 몇 개만 뽑아버리면 되냐면 아무렇게나 3개만 이렇게 뽑아버리는 거야. 3개만 뽑아가지고 너 가져 이러고 딱 주면은 증가함수기 때문에 제일 작은 애를 얘가 가질 거고요. 제일 큰 애를 얘가 가질 거예요. 그냥 나는 뽑아서 던져주면 지네끼리 짝을 맞출 거야. 내가 순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냥 뽑아서 던져서 얘네한테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즉 증가함수는 뭐냐면 조합이에요. 5개의 원소에서 몇 개만 뽑으면 된다? 3개만 뽑으면 된다. 되겠습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5C2 얘는 5, 4, 2, 1 해서 몇 개? 10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증가함수는 조합이다 라는 거 이해하십니까? 됩니까? 네. 이해되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게 등호가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대신 얘는 뭐로 푸는 거냐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보세요. 1, 2, 3, 1, 2, 3, 4, 5가 있으면 만약에 1이 2를 뽑잖아? 그러면 2는 3, 4, 5를 뽑거나 2를 뽑을 수 있다는 거야. 왜? 등호가 들어가 있어서 같은 함수값을 뽑을 수 있다는 얘기지. 즉 중복해서 얘네들이 모두 다 2번 남자를 뽑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얘는 중복 조합이에요.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만 뽑아서 던져버리면 알아서 짝짓기를 할 거야 라는 개념이에요. 계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73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1대1 함수는 순열, 증가함수는 조합, 그리고 등호가 들어갈 때 그냥 중복 조합. 되겠죠? 네. 얘네들이요, 바로 중복 조합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개념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우리요 분할과 분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갈 거예요. 자, 어딨지? 오케이. 자, 여기에 분할. 요 위쪽에 분배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분할과 분배를 좀 구분합시다. 자, 분배라는 것은 뭐냐? 분배 받아쓰기 할게요. 분배 땡땡. 분할한 것을 다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것. 분배, 분할한 것을 다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것. 분할한 것을 다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것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분할은 뭐야? 그냥 몇 개가 있으면 몇 그룹 이렇게 덩어리로 갈라놓는 게 분할이야. 그리고 분배는 뭐야? 그 분할한 걸 다시 야 너는 얘한테 줄게, 이 녀석은 얘한테 줄게, 이 녀석은 얘한테 줄게 라고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걸 우리는 분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선 분할의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n개의 물건을 p개, q개, r개 모두 합하면 n개가 됩니다. 이렇게 세 묶음으로 선생님이 나눌 거야. 그러면 우리 몸작업을 하면 되냐면 n개에서 우선 p개만 뽑아가지고 옆 구석에 놔둬요. 그러면 이제